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2020년 2월 17일입니다. 벌써 2월 중순이 넘어가고 있네요. 뭐 시간은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건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조금 그래도 진정이 되는 분위기인데 아직 중국 또 일본은 뭐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뭐 워낙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우리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건강해지시는 그날까지 부디 이제 모두들 하여튼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이슈 하나를 좀 파보려고 해요. 지난 한 주간 사실은 IT 뉴스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생충, 영화 기생충, 그리고 갤럭시 G 폴드, 그리고 코로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사들이 다 이런 주제로 많이 가득 찼죠. 자,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꽤 무거운 소식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바로 중립성 폐지에 관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결이었는데요. 미국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 전원 합의체는 CP와 주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등등이 신청한 망중립성 폐기에 대해서 재심을 해달라라고 한 신청을 결국 이제 기각을 했습니다. 즉, 뭐 쉬운 말로 하면 미국에서 FCC가 결정을 했던 망중립성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망중립성 폐지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슈가 결코 이제 가벼운 이슈가 아니다 보니 요 이슈를 한번 좀 다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망 중립성이 폐지가 되면 사실은 모든 CP들에게 그 동등한 퀄리티와 요금으로 망이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깨지기 때문에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CP들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이나 망 비용에 있어서 또 뭐 경쟁 상황 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불리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슈에 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모실 분은 허유심 상무님이란 분이시고요. 데이콤에도 계셨고, 뭐 네이버에도 계셨고, 뭐 서비스 사업 개발 이런 거 하셨고, 또 구글 코리아에 계시면서 유튜브와 관련된 사업 개발하셨고, 또 최근에는 CJ 헬로에서 OTT 사업을 총괄하신 그런 아주 그 다양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네트워크와 CP와 뭐 이런 부분들, ISP와 CP의 입장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아주 그 훌륭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인터뷰를 사전에 진행을 했고요. 그 사전 진행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자리에 허유심 상무님께서 전화로 연결돼 있으십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또 바쁘신데 이 인터뷰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네, 그 뭐 본인 스스로를 이제 IT 고급 백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네, 여러 회사들 자문하고 하시면서 굉장히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죠? 예, 참견원이라고 과로사 직전입니다. 그쵸. 원래 여기저기 이 발 담그고 있으면 진짜 과로사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네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모신 이유는 앞에서 제가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결국 이제 연방 항소 법원에서 망 중립성 폐지에 대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CP와 시민단체의 소송을 기각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여튼 망 중립성 폐지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그 판결이 있었습니다. 기사상에 보면은 뭐 실제로 대법원 상고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해서 뭐 제가 그냥 그 기사를 보면서 느낀 건 야, 미국에서는 이제 망 중립성은 이제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는데요. 자, 일단 워낙 그 상무님께서는 업계 두루두루 이제 이 여러 측면 뭐 데이터 사업, 저 네트워크 사업자, 뭐 컨텐츠 사업자, 또 플랫폼 사업자 등등 여러 곳에
경험을 하신 입장이시기 때문에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일단 좀 베이직하지만 좀 저와 같은 이제 무식한 사람을 위해서 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 망중립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 단어 쓰기 사실 해석이 다 되죠. 그러니까 네, 인터넷을 제공하는 업체, 그러니까 저희가 망사업자라고 부르는 ISP가 뭐 서비스 종류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전송할 때 요금을 차등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차등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신망을 통해서 오가는 데이터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더라도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네, 이제 그런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뭐 아무래도 이 미국의 정부가 이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좀 친기업적인 성향이 좀 있다 보니 뭐 그런 영향도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거는 미국 국회에 들어가 본 사람이 알겠죠. 근데 그쵸? 분명한 거는 오바마 정부 때는 이 망 중립적 원칙이 굉장히 강력하게 유지가 되었다가 네, 이번에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입장이 바뀐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런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뭐 저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네. 결국은 뭐 우리는 미국인이 아니니까 오히려 편안하게 얘기하면 뭐 하여튼 누군가 로비를 더 열심히 했다 뭐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자, 뭐 기본적으로 뭐 저희도 망 사업을 해보면 그 대관 업무라고 하죠. 네, 그 정책팀, 그 GR 이쪽에 있다는 롤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이 판결, 망중립성이 이제 폐지되는 방향으로의 이 판결이 ISP, 그다음에 CP, 그러니까 ISP라는 건 인터넷 망을 제공하는 망사업자고, CP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이제 컨텐츠나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를 얘기를 할 텐데, 이 ISP나 CP 각각에게 대략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어,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제 달라지게 된 것인데요. 네, 이게 이제 공적인 공공자산의 영역으로 볼 거냐, 아니면 투자를 통한 사적 자본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뭐 후자의 방향으로 미국은 이제 된 것이고, 미국의 경우 이제 이러한 판결에 따라서 망사업자의 경우한테는 굉장히 사업자적인 지위가 굉장히 강화된 거겠죠.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한국도 그렇긴 하지만 망사업자들이 넌파이프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네트워크 제공 사업자가 아닌 그 위에 이제 컨텐츠나 데이터 사업 등을 통한 이제 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변신하려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만약에 망 중립성 원칙이 폐지된다고 하면은 제로 레이팅 같은 거를 만약에 취하게 되면 같은 컨텐츠나 플랫폼 사업자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허용한 이번 판결이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놀랍긴 합니다. 네. 말씀 중에 제로 레이팅이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그 자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이용자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사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누구든지 제로 레이팅을 할 수는 있지만 망 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사망에 대한 요금을 부과를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니까 네. 일종의 예를 들면은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네. 1층에 카페를 자기 아들한테 운영하게 해주는 거고 음. 임대료를 뭐 받지 않거나 굉장히 저렴하게 받거나 이럴 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이 하는 카페는 동네에 있는 다른 어느 카페보다 임대료 부담이 없으니까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네.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늘 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미국의 그 어떤 법적인 흐름,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 뭐 여러 가지 정책의 흐름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제 방송에서 다뤄 드리는 이유가 뭐 그게 늘 뭐 한 6개월, 1년, 뭐 늦어도 한 2, 3년 내에는 한국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그런 양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커버를 해드리는데 그런 면에서 저도 이번 판결이 분명히 국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이 좀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또 뭐 정권의 어떤 특성도 있고 성향도 있고 뭐 변수는 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뭐 상무님 보시기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도 망 중립성을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됐던 게 몇 년 전부터 이제 쭉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사실 이 논의가 굉장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었죠. 네, 그러다가 이번에 미국에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논의가 또 수면 위로 한 번쯤은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국내 이제 망 사업자들이 5G 투자를 사실 이제 굉장히 막대하게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고 게다가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IoT 관련된 투자들이 더 추가가 돼야 되니 망 사업자들은 점점 이제 투자에 대한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될 거고 이 논의를 또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도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야 된다라는 일종의 뭐 논의에 대한 프레임을 현재 각사에서 짜고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단기간에는 지금 현재 한국이 유지해오고 있는 망중립성 원칙을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이거를 좀 완화하는 어떤 방법을 좀 모색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논의 차원에서 최근에는 뭐 네트워크 슬라이싱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도입될 수 있는 어젠다가 한번 세팅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네트워크 슬라이싱도 살짝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쪼갠다는 네,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약정된 특수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전송의 품질을 유지하는 대신 그 망 사용에 대해서는 요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이죠. 네, 네,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외부의 어떤 다른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자와 약정을 맺고 특정한 수준, 일정한 수준의 이제 퀄리티를 이제 보장하는 대신에 망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망 사업자로서는 다양한 형태로 망의 퀄리티를 제공하고 또 그거에 따른 뭐 요금 체계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사업자 입맛에 맞게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근본적인 골자인 거죠.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종합을 좀 해보면 미국에서 이번에 판결 뭐 어쨌든 좀 이례적이고 지난 정권에 비해서는 좀 달라진 방향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 뭐 조만간 영향을 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역시 이제 비슷하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모신 김에 사실 저희가 나눌 얘기들은 그래도 핵심적으로 많이 나눈 것 같고요. 모신 김에 그냥 제가 약간 뭐 마지막 질문 비슷하게 원래는 제가 이제 인터뷰 모시면 뭐 누구누구님에게 뭐뭐란 뭐 이런 거를 여쭤보긴 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형식보다는 워낙 상무님께서는 이제 뭐 통신사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구글, 네이버 이제 다양한 정말 그 회사들에 계셨기 때문에 흔히들 이제 컨텐츠 is king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과연 이제 컨텐츠가 킹이냐 뭐 플랫폼이 킹이냐 아니면 진짜 네트워크가 킹이냐 뭐 이런 그 논란들은 캐캐묵은 논란이지만 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사실 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킹이겠죠. 근데 방송 성격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런가요? 네. 굉장히 그전에는 지적이고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런 팩트 위주의 이런 방송을 하시다가 최근에는 굉장히 이렇게 다양해지신 것 같아요. 아유, 뭐 저도 이제 방송이 좀 이제 편안해지나 봐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제 방송인이 되려고 하시나. 아이 또 저는 이런 구독해서 매주 듣기 때문에 저희 방송의 흐름에 이 변화를 캐치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게 더 결국에 위너냐 이 시장에서 네. 글쎄요. 이게 일단은 컨텐츠냐 플랫폼이냐 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글쎄, 저는 이번에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까지 휩쓴 거를 보고서, 네. 한국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는 컨텐츠다. 음, 라는 생각이 뭐 개인적으로 좀 들었고요. 플랫폼일 경우에는 뭐 네이버의 라인 같이 굉장히 우리도 글로벌한 플랫폼 사업을 갖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글로벌의 아주 코어한 곳은 미국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결국엔 미국 시장을 가지 않으면 글로벌로 스탠다드 할 수 있는 그 시장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네. 생각이 일단은 뭐 저는 결론적으로는 들더라고요. 관점을 글로벌로 바꾸니까 또 굉장히 명확해지네요. 사실 저는 국내 시장 관점에서 보면 야, 이거 컨텐츠 이 만드는 거 또 파는 거 이게 참 험난한 길이다. 결국은 뭐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 돈은 다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생충도 그렇고 예, 글로벌로 보면 확실히 그래도 컨텐츠가 미래의 어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한국에서 이런 컨텐츠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보자면 또 다르겠죠. 음,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업을 하는 기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 네. 만약에 세 개 종류의 회사가 있다면 어느 종류의 어떤 회사가 제일 다 두루두루 경험하셨잖아요. 어떤 회사가 제일 좋으시던가요? 어, 연봉 제일 많이 주는 것이죠. 아, 이거 정답이네요, 진짜. 네, 개인적으로 연봉 제일 많이 주는 곳은 아무래도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제가 전문가적인 시각에서부터 뭐 아주 개인적인 견해까지 두루두루 참 여쭤봤는데 불쑥불쑥 여쭤봤는데 너무 그 답변을 잘 해주셔서 정말 저희 방송에 아주 빛이 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제 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또 한번 또 인터뷰 형태로 또 한번 좀 모실 수 있는 그런 영광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광고 붙으시면 네. 여기 패널로 출연한 사람한테도 레비뉴 쉐어를 아, 해주실게요. 당연하죠. 저는 뭐 확실합니다. 광고가 붙는 그날까지. 예. 우리끼리 재밌네요. 네, 많이 또 추천도 주변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바쁘신데 네. 예,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네, 네, 고맙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예,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예, 허유심 상무님이셨습니다. 예,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들으셨겠지만 이 망중립성 폐지 이슈는 정말 그 여러 곳에서 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뭐 저도 역시 계속해서 팔로우를 할 것이고요. 예, 여러분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큰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사실은 이 이슈는 오히려 작은 그 스타트업들에게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망비용의 증가라든지 또 어떤 서비스 퀄리티에 있어서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나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정말로 뭐 그런 그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는 저도 당연히 기대하진 않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정부에서 장치를 두신다든지 하기를 원하는데요. 어쨌든 CP 특히 이제 작은 그런 스타트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예, 오늘 좀 깊게 다뤄봤고요. 예, 관련된 소식은 계속해서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은 아시다시피 예,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 또 팟빵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혹은 뭐 IT 이슈 위클리 이렇게 예, 검색해 보셔도 될 겁니다. 자, 많은 구독 또 좋아요 이런 것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 산업과 또 뭐 또 각자 맡으신 그 산업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께 화이팅을 외쳐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